나는 문화체육관광부 명작복제과에서 근무하는 행정사무관이다. 복제 기술의 발달로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명작들은 분자 구조까지 완전 동일하게 복제가 가능해졌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명작들이 화학적인 변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존하는 기술도 상용화되었다. 이제 명작은 나이를 먹지 않았다. 명작 복제 기술은 꽤 오랫동안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국가는 원작의 위상을 어떻게든 보호해야 했다. 오랜 시행착오 끝에 이 문제는 국가가 복제 작품에 공인 코드를 부여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지금도 간혹 복제 작품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국가는 명작 복제 기술을 공식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명작 복제과를 통해서 복제된 명작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고 있다. 주로 복제되는 국내 작고 작가의 작품은 김홍도, 신윤복, 백남준, 장승업, 이우환이다. 타국과의 협정이 체결되면 피카소의 그림을 복제해서 국민에게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민들은 원본과 분자 구조까지 동일한 복제 명작에 환호했다. 복제된 명작 가격은 원작 가격의 0.5%밖에 되지 않았다. 국가가 복제 명작에 징수하는 세금은 0.1%다. 이러한 명작 복제 문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면서 대다수의 예술가들이 작품 활동을 포기했다. 또 하나의 국가를 일군 기업이 유전자 변이 기술을 공개했다. 인간이 일정량의 전류를 생산해낼 수 있는 1인 발전 시스템의 상용화를 알리는 대국민 발표가 있던 날, 많은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1인 발전 유전자 변이가 정자수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은 개발 초기부터 윗사람들에게는 공공연하게 떠돌았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알지도 듣지도 못했다. 국가전력 절약을 위해 나는 1인 발전 시스템 유전자 변이를 시술받았고 그로부터 3년 뒤 병원에서 후천적 무정자증 판정을 받았다. 내가 계획했던 결혼과 2세, 출산 장려 혜택은 먼 이야기가 되었고 나는 매일 엄청난 독신세를 내며 살아야 했다. 억울했다. 나는 그 대기업을 상대로 투쟁하기 시작했다.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무정자증 남성연대 에스펠미아를 조직하여 활발히 활동했다. 나와 같이 1인 발전 시스템의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았기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미디어 또한 우리의 행보를 주목했다. 그렇게 투쟁하기 얼마나 지났을까? 기업의 협상 담당자는 최신 기술로 만들어진 베이비봇을 제공해 주겠다 약속하며 우리를 회유했다. 성장형 인공지능 로봇인 베이비봇은 주인에 따라 성격과 외모는 설정이 가능했고 싱글세 면제뿐만이 아니라 자녀 부양 카드도 받을 수 있었다. 에스펠미아 연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이비봇을 받고 투쟁을 그만두었지만 나는 계속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업과 국가의 보상은 언제나 정당하다라고 떠들어대는 여론, 우리가 부작용에 비해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다고 했다. 더 이상 우리의 이슈는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지 못했고 나의 투쟁은 억지에 불과했다. 나는 설 곳을 잃었고 그렇게 잊혀져 갔다. 오빠는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건실한 청년이었다. 노후된 건물을 발견하면 리모델링, 재건축, 증축, 신축까지 가장 빠르게 해내는 건설업자였다. 우리가 결혼하던 해 국가 성장을 저해하는 100층 이하의 건물들에겐 과징금이 부과되고 100층 이상의 지하 개발 사업이 국가적으로 추진되었다. 재건축을 진행할 금전적 능력이 없었던 건물주들은 건물을 싸게 경매에 내어놓았고 오빠는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여 발빠르게 건물을 매입했다. 그러던 어느 날 빌딩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집안이 가라앉아 빌딩은 무너졌고 집안의 병영으로 모든 사업이 중단되었다. 불안한 외국 투자자들이 대거 발을 뺐고 금리는 폭등했다. 우리는 엄청난 부채에 시달렸고 오빠는 자책했다. 지하 개발 사업에 빨리 뛰어들 걸.
얼마가 지났을까? 오빠는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의 방에서 20대를 불태운 30대 남성의 자살과 그에 따른 혜택이 적힌 브로슈어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나는 국립신체매매원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그는 상냥한 목소리로 젊은 남성의 자발적 자살에 따른 국가적 혜택을 설명해주기 시작했다. 남로당 간부였던 나의 할아버지는 6.25 전쟁 중에 할머니와 아버지를 버리고 월북했다. 그 후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소식을 영원히 들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가 월북한 후에 할머니는 자살하셨고 아버지는 고아가 되어 친척집에서 우울한 유년기를 보냈다. 할아버지에게 버림받았던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극단적인 정치적 이념에 사로잡혔다. 그 때문일까? 아버지는 어버이 연합에서 오래전부터 활동하셨다. 아버지는 어버이 연합 활동을 하면서 더욱더 폭력적으로 변했고 나에게 이유 없는 구타와 폭언을 일삼았다. 나는 30에 접어들면서 아버지에 대한 뒤늦은 저항심에 노인을 대상으로 무차별 테러와 약탈을 벌이는 무장단체 YK에 가입했다. 어버이 연합과 YK는 수시로 유혈 사태를 일으켰다. 어버이 연합의 성지인 인천 자유공원에는 메가더 동상이 있다. YK는 수시로 메가더 동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자유공원에 나타났다. 그러나 YK의 테러는 메가더 동상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 근무를 서는 어버이 연합 회원들에게 번번이 저지당했다. YK에 가입하고 1년이 지났을 때 나는 메가더 동상을 파괴하기 위한 프로젝트 팀에 차출되었다. 우리는 메가더 동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새벽에 자유공원에 몰래 침입했다. 신성한 동상 앞에서 어버이 연합 회원 2명이 경계 근무 복장을 하고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취해 있던 그들이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 동이 틀 무렵 그들은 잠들었고 우리는 조용히 접근한 후 그들을 쇠파이프로 수십 차례 내리쳤다. 나도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열심히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결국 경계 근무를 서고 있던 2명의 어버이 연합 회원 중 1명은 죽었고 나머지 1명은 숨만 겨우 붙어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숨만 겨우 붙어서 죽기 직전인 어버이 연합 회원이 내 눈에 익숙한 점퍼를 입고 있었다. 해가 서서히 떠오르는 시간이었다.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아버지는 온몸에서 피를 흘리며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밝아오는 태양을 뒤로하고 쇠파이프로 그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부모님께서는 집은 사람 사는 곳이지 물건이 아니다 라는 신념으로 계속 같은 집에서 생활하셨다. 어리석은 짓이었다. 재산세가 올랐고 부모님은 감당할 수 없었다. 부모님은 정든 집을 팔고 세입자가 되어 다른 영토를 떠돌고 계신다. 다른 영토간 통신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연락이 끊긴 지도 몇 년이 흘렀다. 잘 살아 계실지 걱정이 되지만 당장 월세날이 다가오면 마음이 급해져서 그런 한가한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 자본가들은 더욱더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어느 자본가는 자신의 사업체가 있는 경기도 남쪽 지역의 땅을 80%나 소유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몇몇의 자본가는 자신의 땅을 거대하게 갖게 되고 기존의 행정구역의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있었다. 이런 현상을 신영주주의 혹은 네오봉건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자본가들은 세입자들을 적당한 직장과 적정한 월세로 길들였다. 세입자들은 소유에 대한 의식을 버리고 국가에 대한 소속감보다는 영토에 대한 소속감을 더 확고하게 가졌다. 국가는 이런 현상들이 국가 시스템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생각하고 국유지를 늘려보려고 했지만 세수가 부족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세수를 늘려보려고 무리한 법안들을 쏟아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수면 시간을 국가가 통제한다고 하면서 수면 시간을 국가 차원에서 정하게 되었다. 늦잠을 자거나 밤을 새는 경우엔 과세가 적용되었다. 국가가 설치한 보행도로를 이용하는 때에도 보행세가 부과되고 미세먼지가 없는 지역에선 공기세를 냈다. 게다가 카페인세, 술세, 말세까지.
인구수를 늘려야 세수가 더 확보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싱글세를 적용한 지는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나는 형식적인 결혼을 통해서 같은 공간 안에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함께 살면 월세가 절약된다. 이런 식의 거주 문화가 보편화되었다. 사랑에 의한 결혼이 아닌 생존을 위한 결혼. 서로가 몸이 자랐을 땐 가끔 섹스도 한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감정을 갖진 않는다. 그것이 세입자로서 네오봉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아이는 낳지 않는다. 이런 세금 지옥에서 내 아이를 키우고 싶지는 않다. 이민을 시도해 보았지만 이주세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다. 그나마 돈이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미 이민을 갔다. 벌써 10시다. 지금 잠들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된다. 잠이 안 들어도 뒤척일 수 없다. 센서가 인식을 하기 때문이다. 집안 컴퓨터는 10시 정각에 방송을 한다. 오늘 당신의 세금은 88,000원입니다. 시발, 빌어먹을 88,000원 세대. 어머니는 해녀였다. 한반도의 해산물이 먹을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하자 수입은 끊겼다. 하지만 어머니는 가끔 바다로 향했다. 바다에는 수많은 폐기물이 가득했다. 바다의 자원은 오염되었지만 오래된 잔해들에서 가끔 보물을 찾을 수 있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옛날에 가라앉은 잠수함의 잔해를 발견했다. 어떤 기록들이 담겨 있었고 어머니는 그것을 팔러 서울로 가셨다. 어머니는 바다에 오랫동안 나갔다가도 곧잘 돌아오셨는데 서울로 가시곤 꽤 오래 소식이 없으셨다. 어머니는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오셨다. 잘 걷지 못하셨고 잘 들리지 않는다 하셨다. 돈은 벌지 못했다. 어머니는 한 달을 누워 계시다가 바다로 가자고 하셨다. 굶을 수 없으니 해산물을 찾아 줄인 배를 채우자며 함께 바다로 향했다. 어머니는 성치 못한 자신을 지켜줄 철망을 만들어서 철망 안에 함께 바다에 넣어달라고 하셨다. 어머니는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가셨고 꽤 오래 나오지 않았다. 철망을 꺼내자 어머니는 없었다. 대신 철망 안에는 물고기가 가득했다. 나는 무트로 돌아와 원산지를 속이고 물고기를 모두 팔았다. 사람들은 아픈 어머니를 내가 버리고 온 거라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내가 잡은 물고기들은 꽤 싱싱했고 한국산 어류 판정을 받지 않았다. 때마침 이상기후로 수온이 바뀌며 해류를 타고 외국 해산물이 밀려들어온 것이다. 바다에서 보물이 나타난 것이다. 어민들은 모두 굶어 죽을 수 없으니 합심하여 바다에서 난 모든 해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기로 했다. 어머니의 시체는 끝끝내 찾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내가 어머니를 철망에 넣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일할 수 없는 노인들을 태운 배가 늘어났다. 노인들은 철망과 함께 모두 바다에 빠졌다. 나는 어머니와 항상 동행하는 기분이 들었다. 종교법 1조 1장.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갖고 1인 1종교를 선택해야 한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들기 전 구원을 위한 페이지에 접속한다. 이건 나만이 접속할 수 있다. 개인 구원 페이지가 열리고 오늘의 말씀을 읽고 기도문이 포함된 간단한 레포트를 작성한 뒤 저장하면 자동 결제를 알리는 확인 알람이 뜬다. 종교세가 아깝지 않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으리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나의 기도가 나를 위해 이루어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기도의 항목은 자세하게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다음 주에 벚꽃놀이를 함께 갈 남자친구가 필요하다. 원하는 마음이 커지자 저번 주일부터 헌금의 액수를 늘렸다. 모두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존중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자리에 모인다거나 특정 종교가 단체를 이루어 건물을 짓는 일들은 모두 금지되었다. 가족 간에도 서로의 종교를 강요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 종교는 이제 더 이상 국가의 소속도 어떤 연합의 소속도 아니었다. 다만 지나친 헌금으로 나는 경제적 위기를 겪을 때마다 헌금 대납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다.
빚이 늘어가지만 내 삶은 힐링으로 충만하다. 오늘은 잠에 들며 마음속으로 외쳤다. 제발 내가 원하는 것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나는 재벌 3세이다. 의식을 잃었던 아버지가 20년 만에 다시 깨어나셨다.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다시 부활시키고 싶은 인물 1위로 아버지가 뽑혔다고 한다. 아버지는 대한민국 경제를 급성장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유전자를 채취하여 새로운 복제인간을 만드는 것에 성공했다. 건강한 20살 신체에 냉동 보존하던 아버지의 뇌를 이식하였다. 이 모든 과정은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지셨을 때부터 지시하셨던 내용이다. 아버지의 부활로 거리 곳곳에선 대한민국 만세가 다시 들리곤 했다. 아버지는 형들을 제치고 할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은 인물이었다. 나는 자식 중 유일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많은 지분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영권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여 아버지의 상태는 언론에 노출이 되지 않은 채 냉동 처리를 했다. 아버지가 다시 깨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아버지는 젊은 몸 덕분에 청년의 열정을 갖게 되셨고 아버지의 경영 복귀로 그동안 구축해왔던 나의 왕국은 이렇게 허무하게 없어져 버리게 되었다. 나에겐 보통 초딩에게는 없는 호기심이라는 것이 있었다. 어제는 인터넷에 흑백 영상을 클릭했다. 저화질 다큐멘터리 속의 사람들은 난무했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 뭐지? 영어 자막으로 미국이 항공에서 찍은 제주도라고 설명한다. 제주도에서 통일정부 수립을 외치는 빨갱이 처단을 명분으로 7년 동안 4만여 명이 죽었다는 뭐 그런? 나는 이 영상이 실제인지 연출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통일? 빨갱이? 생소한 단어들이었다. SF 영화 예고편인가? 과거 빨갱이들이 살았다는 굴이 존재했다는 주장과 거짓말이라는 옛날 논쟁을 읽어보다가 알 길이 없어 그만두었다. 다음날 나는 호기심을 품고 선생님에게 톡을 보냈다. 쌤, 제주도가 옛날에 우리나라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제주는 중국 땅 아님? 읽은 표시가 떴는데 쌤은 대답이 없었다. 학교에서는 주로 서로 눈만 바라보고 10분 버티기나 10명씩 손을 잡고 옆으로 걷기 따위를 시키는데 하루 중에 가장 시간이 느리게 간다. 선생은 우리에게 대화를 해보라고 권하지만 키읔을 소리로 표현한다는 것이 어색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었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나길 기다리며 가방 속 패드를 꺼내는 상상을 했다. 그러다 머릿속에 떠다니던 말들이 지루한 공기를 뚫고 튀어나왔다. 빨갱이가 뭔가요? 평소 침묵에 익숙한 우리이지만 나에게 모인 사람들의 눈빛이 새로웠다. 입술이 움찔하거나 얼굴에 주름이 생겼다. 초점 없던 눈에 궁금한 반짝거림이 있었다. 표정이 있는 눈빛은 이런 거구나. 그때 처음 보았다. 선생님은 표정이 없다. 컴퓨터이기 때문이다. 칠판 영상에는 유해한 사이트에 접속 불가 페이지가 떴다. 그리고 컴퓨터 선생님은 불명확한 정보들은 모두 불필요한 것이라고 공지한다. 그날 이후 내 계정과 패드는 사용 중지 상태이다. 나는 군대에 최연소로 입대했다. 군사중학교 2학년 과정 때 이미 나는 총검술을 마스터했다. 어머니는 군인으로 남는 것을 반대했지만 군사중학교를 다녀야만 정부 보조금으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20살이 되던 해 군대가 해산되었다. 북한이 체제를 바꾸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사회에 나오게 되자 특기를 살려 연예인 사설 경호원으로 일했었다. 운 좋게 성품 좋은 연예인을 10년 모셨다. 결국 그는 국민 연예인이 되었고 마침내 전 국민을 대통합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가 왕이 되었다. 반도의 작은 나라에서 태어난 스타 한 명이 나라를 구한 것이다. 인기와 덕망은 아시아까지 점령했다. 왕래가 없었던 북한과의 외교도 깔끔하게 정리했다. 북한은 인민을 위해
코리아라는 이름을 포기하고 인민국으로 국가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남한만이 코리아가 되었고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복잡한 명칭 대신 군주국이자 종주국을 강조하는 킹덤 오브 코리아가 되었다. 왕은 언제나 국민 생각뿐이었다. 잠도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주무시지 않았다. 국민 연예인 출신 왕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은 없었다. 집권 16년이 되던 해 그는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는데 유서에는 장기 집권에 대한 갈증과 부담 그리고 국민에 대한 미안함이 적혀 있었다. 국민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대규모 추모제가 열리고 한국인 모두는 나라를 잃은 감정으로 슬퍼했다. 왕의 죽음 후 다음 왕위에 오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연예인 무리들이 생겨났다. 빠른 왕권 교체를 위해 타겟이 필요했기에 왕과 가장 가까웠던 내가 왕을 죽인 암살자로 지목당했다. 왕의 자살에 쓰인 권총은 내 것이었다. 나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이미지만 좋던 연예인이 차기 왕이 되었으며 한국은 빠르게 몰락했다. 지금은 여기까지 흘러들어 난민을 경호하고 있다. 국민 연예인을 모셨던 내가 국민이었던 난민들을 꼭 지켜내야만 한다. 기필코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미래에서 온 난민들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균형이 무너진 미래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난민은 현재라는 곳에 과연 살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들을 구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현재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현재의 대표자들입니다. 한국난민환영단은 미래의 난민들을 구조하기 위해 현재의 대표자인 현직 정치인에게 구조 요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난민환영단이 이 국회의원에게 보낸 구조 요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대 국회의원은 300명이 선출되었지만 통합진보당의 해산으로 현재는 295명이 국회의원 국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회의를 통해 법을 만들고 예산을 집행합니다. 총 국회의원 수 295명 중 새누리당 158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2명으로 이루어진 현재의 결정권자들입니다. 확실한 참여 의사를 밝혀온 의원실은 김강진 의원실 1개뿐이었고 확실히 불참 의사를 밝혀온 의원실은 72개가 있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회의, 국회 일정, 토론회, 지역 행사로 참석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불확실한 불참 의사는 64개 의원실에서 밝혀왔습니다. 연락처를 남기면 다시 연락을 주겠다. 하지만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석하게 되면 연락을 주겠다, 자료를 보내달라, 아직 검토가 되지 않았다 등 의사 파악이 안 된 의원실이 195개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현재 한 분, 김강진 의원이 이곳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난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난민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어떻게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곳에 오시게 되셨나요? 미래는 모든 균형이 무너졌고 거기에서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고 그래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떠나왔습니다. 현재 국민들은 그리고 현재 대표자들은 잘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이 2015년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대표자분들에게 듣고 싶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어떤 상태입니까? 네, 대표자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대한민국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 계신데요.
지금 대한민국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어제가 4월 16일 4.16이 일어난 지 딱 1년째 되는 날인데 대통령께서도 해외로 나가셨고요. 경제부총리 대정부 질문하고 있는 경제 분야의 대정부 질문 때도 경제부총리도 출석하지 않고 미국으로 떠나가 버렸고요. 또 어제는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이 국회에서 있는 날이었습니다만 안전행정부 장관은 한류 확산을 위해서 중남미로 간다고 출국을 해서 한국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상태가 궁금합니다. 대통령의 상태는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분의 행적은 항상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지금 난민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난민들이 온 미래에 대한 상황을 들으셨는데요. 예, 그 상황과 지금의 상황 혹은 과거의 상황들이 실제로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으로 돌아오시기를 제가 열렬히 환영하고 반기면 더 좋겠습니다만 과연 지금은 정말 좋은 건가 또 과거에 비해서 지금이 많이 나아지고 있는 건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건 또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또 이 나라에 오셔가지고 다 같이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그 현재 대표자분들이 295명 중에 한 분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대표자분들은 또 다른 분들을 만나러 가셨기 때문에 꼭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에서 올해 미래에서 오신 난민분들도 수만 명의 난민이 있겠지만 지금 몇몇 분이 오시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살아남은 게 이 정도입니다. 힘겹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도 1년 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정치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정치의 미래는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국민이 어떤 사람을 뽑아주느냐에 따라서 그 정치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바뀌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현명하지 못했던 겁니까? 한 발 한 발 진보해 오고 있다고는 믿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이 완벽하게 현명한 판단의 기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르네상스 후에는 지금 대표자뿐 아니라 현재 국민분들도 타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미래에서 온 난민이 살 수 있는 나라입니까? 네, 미래의 난민들은 현재의 대표자뿐 아니라 현재의 국민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난민 환영을 통해 대한민국에 체념을 한 현재의 국민들과 2015년 4월 1일부터 15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환영으로 이루어진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났던 국민들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입의 아래층에 계신 대한민국을 체념하고 계신 국민들 부디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체념하고 있는 여러분은 미래의 난민들과 함께 이 도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협상하는 국회라는 곳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국민은 정치인과 동등한 사람입니다. 그 증표로 난민들은 저희에게 이런 배지도 주었습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2층에 올라오신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것에 대해서 체념을 하고 계십니까?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듣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노란색 프리지아 한 다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세월호 사건이 우리에게 큰 변화의 어떤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난민분들을 만나 뵙게 된 이후 한국 사회가 정말 이대로 가면 너무나 미래에도 더 참혹하고 심각한 결과로 치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제 광화문 시청을 메운 시민들의 물결을 보면서
저희 잊지 않음, 그리고 저희의 어떤 무력감과 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서로의 생각과 그런 것에 대한 연대와 그런 것들이 새로운 희망이 될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미래에 그리고 난민들의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이미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를 전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지금의 정부는 기업과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한 생명의 그런 돈벌이화를 굉장히 옹호하고 지지하고 지금의 이런 움직임 속에서 더 이상 우리가 행복하게 그리고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저는 머릿속에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사라는 직업이 기성세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세대를 연결하는 그런 한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어른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아이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어른의 지시에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라는 그 말은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배를 떠나는 그런 어른들의 배신으로 그리고 어른들을 끝까지 믿고 기다렸던 그 믿음은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의 말을 믿으라고 가르칠지 미래 세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세월호였고 이혼을 한 이유가 여성으로서 결혼 생활 내에서 그 역할이나 뭐 며느리로서 역할 이런 거나 그런 것들에서 너무 환멸감까지 느껴서 이제 이혼을 결심한 경우인데 지금 와서 되돌아와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 선택했을 때 그때는 둘이 이제 뭔가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의해서 성인으로서 결혼이란 제도를 선택해서 이제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선택할 수 있던 게 결혼밖에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지금 많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식의 결혼만큼의 힘이 있는 어떤 게 있었으면 지금의 이혼이나 뭐 이런 것도 겪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대한민국의 이런 가족 그러니까 그런 제도에 대해서 되게 회의를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되게 많이 변했는데 왜 국가는 거기에 유동적으로 뭔가 같이 발맞춤하지 않고 계속 뭔가를 강요만 하는지 그게 되게 근데 모든 게 다 그렇더라고요. 지금 국민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현재 대한민국을 체념한 얘기들을 잘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현재 대표자분들이 어떤 식의 감상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과 또 어쨌든 빠른 시기에 급성장함에 있어서 기회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불평등 그리고 결과의 불평등이 산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존의 과거의 문화와의 충돌일 수도 있고요. 뭐 결혼 문화든 이런 여타의 것들의 문화적 충돌일 수도 있고 경제적 갈등 관계에 있어서의 충돌일 수도 있고 라고 하는 생각은 드는데 조금씩은 나아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은 들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구조적으로 매뉴얼화하는 정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동안의 모든 법의 기준은 50대 후반의 남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대상자도 그렇게 운영돼 왔었고, 근데 지금은 뭐 여성의 참여라든가 젊은 층의 참여, 그리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의 참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점점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씩 달라지지 않겠냐라고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불균형에 대한 얘기들이 현실 속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대표자분들 모두에게 저희가 허락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의 체념들에 대해서도 듣고요. 그리고 그 체념들이 쌓인 상태, 미래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10분간 골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거기 지금 계신 한국난민 한영단 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텐데요. 저희는 이곳에서 모든 대표자들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이 찬반을 선택하는 생존카드가 있습니다. 난민들은 무리에 대기할 수도,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여질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요. 우선 대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카드를 들지 않음으로써 의사를 표명해 주시고요. 난민들이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물이 그려진 부분을, 그리고 난민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빨간색 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결해 주세요. 지금 뒤에 계신 분은 받아들여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표결을 하셨는데,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고통은 각자가 짊어질 가치인데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명이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저들이 지금 이 시대에 왔을 때 혼란스러울 것은 분명하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저들이 온다고 해서 뭔가 더 혼란스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들의 경험으로 좀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이 현장을 지켜보시고 계신 국민들도 표결에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네,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무리에 계속 떠 있어야 되고 혹은 그냥 대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9분, 그리고 받아들여질 수 없다가 4분, 그리고 이곳의 현실로 받아들여서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27분이 계십니다. 이 결과에 대해 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 몇몇 분의 모습에서 이미 불균형으로 가득한 미래의 상황이 그려졌어요. 저는 이곳에서 무너져가는 현재를 목격하는 것보다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합니다. 골든타임은 당신들의 금배지처럼 빛나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서 온 난민들인 우리들은 당신들의 자녀입니다. 지금 이것을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 현재에는 저희는 사실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미래를 체념한 우리에게 더 이상의 역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강은 수많은 사람들의 무덤입니다. 각자의 시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뛰어들었고 저 역시 이 물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교시는 끊겠습니다. 르네상스호는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이만.
르네상스호는 다시 땅으로 귀향하겠습니다. 난민들은 현재 이곳에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르네상스호는 지금 다시 땅으로 귀향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표결 결과를 보고. 난민 환영을 준비했던 환영단의 한 사람으로서 참 슬프네요. 참 참담한 심정이 듭니다. 르네상스호는 그냥 땅으로 다시 귀향합니다. 르네상스호는 다시 땅으로 귀향합니다.